사실 이 챗GPT4 이 툴이 단 10명인 만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에세이 프로젝트나 어사이먼트에 브레인스토밍도 할 필요 없이 생각나는 간단한 토픽이나 질문 하나만 그냥 던져줘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로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AI 툴 챗GPT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의 라이팅을 하면서 챗GPT가 쓴 대부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고 딱딱한 그래머를 갖고 있는 에세이를 갖고 왔고, 어떠한 학생은 마이너 미스테이크를 포함한 자기 생각에 녹여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글을 갖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 마커라면 무슨 생각이 들고 결국 점수는 누가 더 많이 받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둘 다 일단 높은 점수를 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5년 후, 아니 한 1, 2년 후에라도 두 학생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저는 처음 접한 것이 챗GPT4였는데, 쉽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넣는 방식이나 짧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정확성과 편리성에 대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생생해요. 2024년엔 챗GPT5로 업데이트되면서 더 편하고 쉽게 실시간 대화 기능을 통해서 A와의 몇 마디로 원하는 정보를 대부분 얻으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또한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컴퓨터 화면을 GPT와 공유해서 자동으로 웹페이지 및 그래프, 논문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해주고 해석해줘서 지금 GPT 유저들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해졌고, 거의 AI 맞는 선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챗 GPT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나 생각하실 거고, 한편으로는 학교에 점점 강해지는 챗 GPT 제재로 정말 챗 GPT를 써도 되는지, 쓴다면 얼마나 써야 되는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에서 챗GPT 관련된 제재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학생들이 쓰고 있고 50% 이상 학생들이 퀴즈나 어사이먼트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레딧이나 큐어라를 좀 많이 보는데, 그런 거를 읽게 되면 챗GPT에 중독돼 있어서 쓴 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위원회가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경험을 토대로 GPT가 학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GPT를 써도 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GPT는 학교 과제에 어떤 도움을 줄까라고 했을 때, GPT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 과제를 할 때 과목을 무관하고 간단한 멀티플 초이스나 숏 앤서 퀘스천은 대부분 맞는 답을 줍니다. 구글에 몇 번 검색만 더해서 답을 체크하다 보면 거의 틀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프로젝트나 어사이먼트에 브레인스토밍도 할 필요 없이 생각나는 간단한 토픽이나 질문 하나만 그냥 던져줘도 GPT가 에세이 전체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인, thesis statement, supporting argument, 문법 체크, citation 이런 것들을 에세이의 부분의 요소만 따로 형식과 아이디어 제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편리함이 사실 우리가 챗GPT를 이용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되는 가장 GPT 좋은 점이 뭐였냐면, 사진 형식을 지원하게 되면서 수학 관련 과제 그런 것들 직접 임식해서 정답, 해설 모든 걸 싹 다 원큐로 제공합니다. 제가 손으로 만약에 푼다면 한 5분, 6분이 걸릴 문제를 몇 초 만에 풀어서 해설까지 해주니까 정말 안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대부분 맞는 답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 한 97% 정도? 기본 지식 바탕만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아직도 오류가 있는 경우도 많고 결국 안 나오는 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2, 3학년 레벨에 있는 약간 자기 생각을 녹아내야 되는 이코노미 문제라든지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하면 풀이와 답을 보면서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숫자가 들어가면서 계산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 억지로 나온 답도 있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말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다 코딩으로 풀어내는 형식이라서 어떠한 코드가 잘못 들어갈 때나 아니면 명령어를 잘못 넣었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쫘르륵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챗GPT-4나 아니면 챗GPT-4를 사용했을 때 구몬 선생님 느낌으로 필요한 과제에서 한두 문제 뭐 아이디어 크리에이션으로 서제스션을 몇 개 받는다면 저는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챗GPT-4 이 툴이 단 열매인 만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처음으로 학생 여러분들께서 챗GPT의 편의성과 막강한 성능을 믿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맹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챗GPT를 이용해서 그래머 체크나 아이디 제너레이션 이런 관련 정보들을 물어볼 때 GPT가 거짓으로 만들어준 정보를 줄 때도 있고 가끔 그 틀린 정보를 알아차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이테이션을 줬는데 존재하지 않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어떠한 코테이션을 달라고 해도 코테이션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챗GPT가 추천해주는 아이디어 또는 서제션들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챗GPT가 해주는 답변들은 독창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한 결과나 아니면 어디 논문에 써져 있는 것들을 베껴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플레이저리즘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마킹해본 입장으로선 확실한 건 사람이 표현하지 않을 만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알고 있는 쓰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기분을 강하게 줘요. 그래서 요즘 교수들도 이 단어 안 쓰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더 깊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어 조합성이나 더 깊게 보면 사실 걸릴 확률이 조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 거를 좀 읽다 보면 너 챗GPT 써서 썼지 라고 하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고 복잡한 글을 읽지 않고 챗GPT의 글의 요약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거나 글을 읽을 다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인의 문해력과 긴 글을 읽는 인내력 저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뇌도 안 쓸수록 퇴화하고 그리고 쉬운 것들을 점점 원하게 되는데 지금 쇼츠나 릴스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점점 더 짧은 시간에 충족감을 원하는 뇌로 변하게 되면 더 이상 정말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배움에 대해선 뇌가 더 이상 활동을 안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돌아가서 챗GPT를 결국 써야 할까? 저는 이 위험한 점에도 불구하고 챗GPT의 기본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사전을 보면서 단어를 배웠고 글을 보면서 그 단어의 쓰임을 익힌 것처럼 챗GPT는 우리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이어야지 대신해주는 것을 이용한다면 저는 자신합니다. 이제 챗GPT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아이디어가 모자른다면 여러 가지 서제스션을 달라 하고 정말 풀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줄 모르겠다면 그 풀이 과정이 필요한 그 한 문제의 답과 풀이 과정을 구한다면 이거를 토대로 다시 공부하면서 자기 생각을 맞춰나가는 것이 결국 자기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것과 자기 공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수고하세요.